대구 일과학고 건축비 지원을 둘러싸고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 동구청의 입장이 맞서며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량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연수를 받을 곳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만 대학의 환경미화원들은 어려운 근로조건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동구청이 과학고등학교 건축비를 두고 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채권, 채무자 다툼 같은 겁니다. 동구청은 지원하기로 약속한 건축비를 못 주겠다며 버티고 있고 교육청은 받아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 혁신도시에 문을 연 대구 1과학고입니다. 달성군 등 5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이 학교를 유치한 대구 동구청은 학교터와 건축비 등 120억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터는 제공을 했지만 43억 원이나 되는 건축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2010년 말까지 주기로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미뤘고 올해부터 분할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최근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시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사무에 대해서는 좀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 면밀히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예. 교육청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문으로까지 여러 차례 약속한 예산을 무산시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 계약을 했는 것도 구도로 했는 계약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양 기관의 대립은 문경 씨와 국군 체육부대 사이에 벌어진 최근의 사례가 빌미가 됐습니다. 문경 씨가 국군 체육부대를 유치하면서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걸 발견하고는 약속을 백지화한 것을 보고 동구청이 같은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양 기관의 소모적인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제2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실무 연수를 맡아줄 곳이 턱없이 부족해서 폐해가 우려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사무실을 연 로스쿨 1기 출신 홍윤호 변호사. 합격한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실무 연수 자리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연수를 시키려면 6개월 동안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기관들이 연수를 맡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연수를 받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차라리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이고. 올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 연수 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역 변호사 업계가 침체하면서 6개월간 임금을 줘가며 실무 연수를 시켜줄 변호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연수를 맡았던 지역의 몇몇 법무법인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올해는 연수 포기를 선언했고 일부 연수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연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문제는 연수 자리를 구하지 못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이름만 내걸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사무실로 가게 돼.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지도를 못 받지. 마치고 여기서 뭐 이 같이 해달라. 이런 거지 뭐 고용하는 거지 뭐. 거기에는 이제 사무장들은 이제 사실 자기가 주인이지. 또 실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변호사들이 많아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을 의뢰한 국민들의 몫이 될 전망입니다. 합격한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그 지역 변호사 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로스쿨의 그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까지 법조 시장에 쏟아져 나올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모두 12,000여 명. 변호사들의 연수 기회는 갈수록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감사원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가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했고 저수지 아래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하고도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형식도 경제성이 더 없는 모노레일로 변경해서 사업비 5,600억 원을 낭비했고 입찰 과정에서도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수요 과다 예측은 이미 인정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도심에 적합한 차량으로 형식을 변경했고 사업비 낭비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혜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오늘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원장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이사회는 비중 있는 인사를 초빙할 수 있고 걸리는 시간도 짧아서 추천위를 통해 뽑기로 결정했는데 추천위는 대구 경북의 부단체장과 대구와 경북 상공회의소, 대구은행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됩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학의 환경미화원들을 한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산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는 60살 박원수 씨. 1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박 씨는 지금도 시간당 최저생계비 4,86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밥값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러가 개인적으로 앉아 많아서 2만 원에서 요 있는 사람만 16명입니다. 그러가 밥을 해먹고 그랬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 씨는 언제 일을 그만두라고 할지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입니다. 건강검진 할 적에 까딱하면 혈압 높아도 나가야 되고 의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소리도 자꾸 돌고 이러면은 항상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박 씨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대학의 환경미화원은 경산에만 300여 명.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루 8시간 임금 보장과 점심값 지급. 정규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간절한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전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경산시와 대학 당국들이 직접 나서서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데 이렇게 좀 절약을 하더라도 그 취약계층인 그 환경미화원들 그분들한테 대한 예산만은 절약하지 않고 제대로 쓰자.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범희 대구시장이 고베 디자인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을 위해 모레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대표적인 전번 기업을 방문하고 일제 때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기업을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몰지각한 역사 인식이며 대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대구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은 오늘 대구 중리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대구사업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생산된 SM5 모델이 잦은 고장 탓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무상 수리와 리콜 등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르노 삼성 측은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지킨 차량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선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경북은 일본 수출량이 많아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 주력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재배단지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지만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수출을 앞두고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치 가격이 또 낮아지니까 낮아지는 만큼 저희들 순소득에서 그 부분이 충당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손해가 좀.
올 1분기 평균 원엔 환율은 100엔당 1,197원,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56원,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00엔당 1,127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상북도의 농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분기 경상북도의 대일 농산물 수출 실적은 2,734톤, 1,685만 불로 지난해보다 물량으로는 3%, 금액으로는 7%나 줄었습니다. 엔화 약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농가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백합, 파프리카, 김치 같은 대일 농식품 수출 업체에 농어촌진흥기금 25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편중에서 벗어나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 경북 지역 연대회의는 7곡의 한 플라스틱 수지 공장에 대해 고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공장은 검은 먼지가 날리는데도 집진 장치나 보호 장구 없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화장실과 기숙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3년 동안 10건의 진정 사건에 휘말렸지만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 6,700여 건을 상담해주고 100억 원 상당의 체불 임금 등을 대리로 받은 뒤 10억 9,5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외국인 노동상담소장 김모 씨와 부소장 이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담소 직원의 급여를 지자체나 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받고도 기부금을 받아왔고 특히 7억 원을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달서구 대곡동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로비에서 교도작업 제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소자들이 직접 제작한 목공예품과 한지 공예품 등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고 오늘은 제소자들이 직접 생산한 제과제빵 시식회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제품의 판매 수익금은 제소자 사회 복귀에 전액 사용됩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북구 학정동 한 주유소에서 경유 400리터가 유출돼 소방당국과 구청 직원 등 50여 명이 나서 1시간 넘게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를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비롯한 꽃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수입산 꽃을 국내산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들어 중국산 카네이션이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국산 가격이 중국산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